자, 이제 4교시는 철학적 자유의지론 논쟁. 이 기독교의 예정론 그리고 예지예정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과 또는 선택과 인간의 자유로운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됐잖아요. 그것을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자유의지론 논쟁인데요. 거기도 이제 그 자유의지론과 결정론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철학적 자유의지론 논쟁이라는 것은 프리윌, 자유의지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과 결정, 여기서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일반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조절, 통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해요. 자유의지는. 그래서 철학에서 자유의지론 논쟁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가지는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가지는가, 아니면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는가에 대한 논쟁이에요. 즉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내 자유의지대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는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돼 있고 그것을 그 일부는 자유롭게 하는 건가, 아니면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따라서 하는 거냐. 세 가지죠. 보통 상식적으로는 이 세 번째,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 즉 결정론은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죠. 분명히 우리는 의식의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실제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크게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크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표로 만들어서 보는 겁니다. 우선 그래서 크게 이제 논리적으로 볼 때 양립 가능과 양립 불가론이 있어요. 이걸 이제 양립 가능론은 컴패티빌리즘이라고 하고 양립 불가론은 인컴패티빌리즘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이 양립 가능론은 한 가지밖에 없죠. 즉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동시에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만물은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개인은 만물은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개인은 타인의 예상과 다르게 행동할 능력을 가진다. 아무리 우리가 배를 음식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건 거의 결정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의식적으로 난 안 죽어 해도 계속 밥을 안 먹으면, 물을 안 마시면, 숨을 안 쉬면 죽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고 죽는 게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죠. 우리가 조금 먹을 수도 있고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물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마다 개인의 차이가 있죠. 이것이 양립 가능론이에요. 여기에 이제 토마스 홉스, 전통적인 근대 철학자, 그다음 해리 프랑크퍼트, 미국의 분석 철학자죠. 데니엘 데닛, 이 사람은 과학 철학자.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면이 다 있다. 인간에게 결정적인 측면과 자유의지적인 측면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사람 그 다음에 양립불가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즉 이 사람들은 뭐 아니면 도 이런 거죠. 양립불가로는 결정론이든가 디터미니즘이든가 비결정론, 디터미니즘이죠. 결정론은 자유의지 없다는 거죠. 이 세계는 애초에 모든 것이 결정됐고 자유선택의 여지는 없다. 인간의 선택과 행동도 현재까지의 자연법칙의 결과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 선택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강요된 거고,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IQ 결정론 같은 게 이런 거죠. IQ,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못하고, 어느 학교에 가고, 어떤 직장에 가고,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모든 게 IQ에 의해서 결정됐다, 이미. 똑같은 IQ인데 어떤 사람은 노력을 더하고 생각을 더해서 뭘 만들어낸 거고, 어떤 사람은 노력을 안 해서 못 만들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좀 무섭죠, 이렇게 되면. 칼 지넷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결정론은 완전히
자유를 강조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 양립불가론의 결정론과 비결정론은 아주 대립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 중간 입장이 양립가능론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현상은 개인의 행위를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를 대표로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은 자유롭게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양극단, 완전 결정론과 완전 비결정론, 즉 자유의지론도 아니고 양립가능론에 속할 가능성이 많죠. 결정된 면도 있지만 거기서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인간의 선택의 여지가 있다. 대체로 이런 쪽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우리 유튜브에서 자세히 한 번 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우리 철학 유튜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노란 그림들. 이것은 이제 김필영 씨라고, 이분이 철학자인데, 서양 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철학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주제가 있으면 이분의 그 유튜브를 한번 늘 보시기 바랍니다. 한 11분짜리 유튜브입니다. 한번 보시죠. 뚝딱 철학의 김필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결정론과 숙명론, 그리고 블록 우주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은 결정론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결정론은 지난 시간에 말한 것과 같은 좁은 의미의 결정론, 즉 인과적 결정론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할 결정론은 보다 넓은 의미의 결정론, 즉 자연법칙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되어 있던, 신의 계획 속에서 미래가 결정되어 있던, 아니면 그냥 결정되어 있던, 어쨌든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넓은 의미의 결정론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문제인데요. 매우 오래된 철학적 문제죠. 그런데 결정론이 옳다고 하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해야 될 것 같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면 결정론이 틀렸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일 점심에 냉면을 먹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나는 내일의 점심때 메뉴를 고를 선택할 자유가 없어요. 만약에 내일 내가 메뉴를 고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하면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즉 결정론이 옳으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어야 될 것 같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면 결정론은 틀리다라고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질문해보죠.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한 예스와 노의 대답에 따라 몇 가지 입장이 있어요. 미래는 결정되어 있고, 따라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결정론이라고 해요. 반대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자유의지론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해서 꼭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반대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꼭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겠죠? 미래가 결정되어 있어도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입장을 양립가능론이라고 해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이해할 만한데, 여기에 도덕적 책임 문제까지 고려하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만약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런 문제까지 끼워버리면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져요.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결정론과 자유의지, 그리고 도덕적 책임의 문제에 대한 전체 큰 그림만 그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바로 시작하시죠. 여기가 결정론이 옳다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지역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여기 이 가운데가 이도저도 아닌 회색지대라고 합시다.
결정론은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죠. 결정론은 강한 결정론과 약한 결정론으로 구분되는데요. 강한 결정론은 미래는 결정되어 있으므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강한 결정론의 하위 이론으로 강한 양립 불가능 이론이 있는데요. 강한 양립 불가능 이론은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럼 말이 되죠. 강한 결정론에 따르면 나의 행위는 나의 의지가 아니었는데 내가 도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강한 양립 불가능 이론의 하위 이론으로 착각주의가 있는데요. 착각주의는 간단히 말해서 자유의지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꼭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약한 결정론을 보죠. 약한 결정론은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심지어 한 발 더 나아가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세계가 결정론적이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고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은 그 선택지에 따른 결과가 이미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간 이상하죠? 약한 결정론의 하위 이론으로 양립 가능 이론이 있어요. 미래는 결정되어 있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양립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립 가능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어떻게 양립 가능하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오늘은 큰 그림만 볼 거예요. 그런데 양립 가능 이론의 하위 이론으로 세미 양립 가능 이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정론이 옳으므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비록 그렇다선 치더라도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즉 결정론과 자유의지는 양립 불가능하지만 결정론과 도덕적 책임은 양립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한 발만 걸쳐 있죠. 그래서 세미 양립 가능 이론이라고 하나 봐요. 자, 이번엔 자유의지론에 대해서 봅시다. 자유의지론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했죠. 그런데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누군가 혹은 무엇이 인과율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행위자 인과이론, 사건 인과이론, 비인과이론이에요. 행위자 인과이론은 자유의지를 가진 어떤 행위자가 자발적인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인과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즉 어떤 행위자가 어떤 것의 결과가 아닌 최초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인과이론은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는 데에는 어떤 원인도 필요 없다는 입장이에요. 행위자 인과이론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비인과이론을 행위자 인과이론의 하위 이론으로 구분하기도 해요. 사건 인과이론은 새로운 인과관계를 만드는 것은 사건을 일으키는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위자 인과이론자들은 민수가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깼다라고 기술을 하지만 사건 인과이론자들은 돌이 날아가는 사건이 유리창을 깼다라고 기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봐요. 행위자 인과이론, 비인과이론, 사건 인과이론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 사건 인과이론의 하위 이론으로 약한 인과이론이 있는데요. 약한 인과이론은 세계가 물리적 인과관계를 갖되 그것이 확률적, 통계적 인과관계라는 거예요. 예컨대 양자역학과 같이 확률적인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입장이 바로 약한 인과이론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저는 양자역학에 의한 확률적 인과관계를 결정론으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표에서는 양자역학에 의한 확률적 인과관계를 반대로 자유의지론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입장이 반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따른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죠. 양자역학에 의한 확률적 인과관계를 결정론으로 봐야 되는지 자유의지론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줘보세요. 약한 인과이론의 하위 이론으로 약한 양립 불가능 이론이 있는데요.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며 따라서 엄격한 결정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왜 약한 양립 불가능 이론이라고 하냐면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과 같은 확률적 인과관계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야. 이제 회색지대를 보죠. 이 회색지대는 이런 입장이에요. 결정론이 옳은지 틀린지 잘 모르겠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어쨌든 둘 다 옳을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야. 즉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야 되고 미래가 결정되어 있으면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해야 된다는 입장이야. 즉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둘 다 옳을 수 없다는 입장이야. 그래서 양립 불가능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립 불가능 이론에서 결정론에 손을 들어주면 자유의지가 부정되겠죠. 이것이 바로 강한 양립 불가능 이론이에요. 강한 양립 불가능 이론은 세계는 결정론적이므로 인간은 자유의지도 없고 따라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죠. 양립 불가능 이론에서 자유의지론에 손을 들어주면 결정론이 부정되겠죠. 이것이 바로 약한 양립 불가능 이론이 돼요.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며 따라서 엄격한 결정론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양자역학과 같은 확률적 인과관계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양립 불가능 이론에서 아직 어느 편을 들지 못하고 회색지대에 남아있는 입장이 둘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넓은 양립 불가능 이론과 좁은 양립 불가능 이론이에요. 넓은 양립 불가능 이론은 자유의지가 있건 없건 간에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좁은 양립 불가능 이론은 자유의지가 있건 없건 간에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오늘은 결정론과 자유의지 그리고 도덕적 책임에 대한 여러 이론들에 대한 큰 그림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서 참고한 자료를 아래 링크해 놓았으니까요. 자료가 좀 더 필요하신 분은 링크를 따라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필영 씨. 그래요. 더 보고 싶은 사람은 이 결정론 치면은 2편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이분의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의지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까 표에서 제가 만든 표에서 양립 가능론과 양립 불가론으로 봤죠. 그러니까 여기 양립 불가능하고 양립 가능 이론인데 이 자유의지론은 결국은 자유의지론은 결정론의 반대인데요. 뭐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립 불가능이냐 양립 가능이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결국은 이 강한 결정론은 양립 불가능을 얘기하게 되고 약한 양립 불가능이라는 것 자유의지론의 그것은 사실 양립 가능 이론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여기 결정되어 있지만 인간이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기독교의 예정론은 어디에 속하나요? 이 철학적 논리로 볼 때 결정론과 자유의지론 중에 완전한 자유의지론은 옛날에 이제 어거스틴과 논쟁을 했던 펠라기우스라는 수도사의 입장이죠. 그러나 완전한 강한 결정론은 뭐 이슬람의 입장일 수 있고요. 기독교의 예정론은 어때요? 양립 가능 이론에 속하죠. 일종의 약한 결정론의 양립 가능 이론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개신교의 입장을 보면 칼빈주의 예정론은 이 양립 가능에서 하나님의 예정, 결정을 더 강조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거기에 귀속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는 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구원을 받을 때 인간의 믿음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이제
결정론을 인정하는 거죠. 예정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립가능 이론 중에서 더 자유의지를 더 부각시키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예지예정론도 인정하는 거죠. 인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결정했다. 하나님이 구원을 결정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개신교의 구원론은 결정론에 속하지만 양립 가능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과제는 제가 다음 주 과제는 우리 과제에 또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그리고 이제 11주니까 15주 차에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기말고사 문제를 여러분한테 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